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몸짓이나 말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가 당신에게 속삭여주는 듯한 느낌. 친구의 이별을 현실이 되기 3주 전에 생생한 꿈으로 먼저 겪고 가슴에 그들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잠에서 깨어나는 경험. 하지만 그들에게 경고하려 하면 그저 우연의 일치라며 웃어넘기는 상황. 직장에서는 모두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누군가를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온몸에 소름이 돋기 때문이죠. 그리고 석 달 뒤 그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말로 표현되지 않는 권력의 역학관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누가 진짜 힘을 쥐고 있는지, 누가 퇴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실패할 운명인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설명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한 사람, 심지어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아마도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타고나기에 가장 위험한 성격 유형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위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융은 수십 년에 걸쳐 내향적 직관가라 명명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의 정신은 마치 보이지 않는 주파수를 수신하는 안테나처럼 작동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조차 못하는 차원의 신호를 포착합니다. 그는 임상 기록에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내밀한 심리 상태를 즉시 알아차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이면에 흐르는 감정의 기류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감지하며 평생 동안 두 개의 세계에 동시에 발을 딛고 사는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심리학을 다루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재능처럼 보이는 것 뒤에는 너무나도 파괴적인 저주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융은 이들의 삶을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겨운 삶 중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하나의 현실 세계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 개의 현실을 동시에 항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모두가 보는 평범한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만이 인지하는 그림자 세계입니다. 숨겨진 동기,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일상이라는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원형적 패턴들의 세계. 이중적인 존재가 가하는 심리적 압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신은 어떤 현실이 진짜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스스로가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공유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고립과 오해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또 다른 감옥이 됩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통찰은 계속해서 떠오르며 무의식의 정보가 거대한 홍수처럼 매일 당신의 정신으로 쏟아져 들어오지만 그것을 담아둘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에너지를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서서히 안에서부터 잠식해 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표면적인 성격 유형 분석을 넘어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내향적 직관가들이 종종 고립되고 오해받으며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의심하게 되는지에 대한 칼 융의 실제 임상 관찰 기록을 파헤칠 것입니다. 유형을 기다리는 구체적인 심리적 함정들은 무엇이며 왜 그토록 많은 재능 있는 개인들이 자신의 재능 때문에 부서지고 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내향적 직관가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3단계의 여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유형으로서 번성하는 삶과 겨우 생존하는 삶을 가르는 차이는 단순히 당신의 직관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그 거대한 직관의 힘으로부터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A 유형이 자신에게 그토록 위험한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당신의 정신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기능을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사고, 감정, 감각, 그리고 직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 기능에 크게 의존합니다.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신뢰합니다. 그들의 현실은 즉각적이고 증명 가능하며 구체적인 것들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향적 직관가에게 감각은 가장 약한 기능입니다. 대신 당신의 주기능은 융이 내향 직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적 위험이 시작됩니다. 융은 내향 직관을 무의식을 통한 인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신이 현실의 표면을 훑고 지나갈 때 당신의 정신은 곧장 그 시면 속으로 뛰어듭니다. 당신은 단지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봅니다. 숨겨진 패턴, 원형적 구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접근하지 못하는 집단 무의식의 내용물까지 말입니다. 융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향 직관은 내적 대상, 즉 무의식의 요소 그 자체를 향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물질 세계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인 심리적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현실을 이해하는 주된 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기능을 통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사실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 사실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추적합니다. 그들이 현재를 살아갈 때 당신은 우주적 체스 게임의 선어수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융은 이를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내향 직관가에게 내적 대상들은 사물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외부 경험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의 내용을 결정한다. 쉽게 말해 당신은 현실이 스스로를 구축하기 전에 그 현실의 청사진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감각 기능이 당신의 가장 약한 기능이기 때문에 당신은 현재 순간에 거의 닻을 내리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 구체적인 현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당신의 주의는 끊임없이 상징의 영역, 즉 의미와 가능성, 원형적 패턴의 세계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가시적 현실로부터의 비범한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한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정신이 주로 상징과 무의식의 영역에서 작동할 때 3가지 구체적인 심리적 함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융이 그의 임상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했던 함정들이며 당신의 위대한 재능을 심오한 고통의 원천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융이 원형적 과대망상이라 부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 심리학에서 정신적 오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중 가장 위험한 것으로 융이 무의식의 잠식이라 묘사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각각의 함정들을 자세히 탐구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발달하고 왜 그토록 매혹적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온전한 정신과 재능을 잃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융은 내향적 직관가들과의 작업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함정들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심리적 복잡성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인물들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내향적 직관가의 여정은 그들이 인지하든 못하든 동일한 세 단계를 따릅니다. 1단계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직관적 능력을 처음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도취감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2단계는 저주입니다. 그 선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고 당신을 고립시키며 파괴적인 힘이 되는 시기입니다. 3분단계는 통합입니다. 당신의 능력에 잠식당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단계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와 그 너머로 나아가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단계는 보통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시작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훨씬 나이가 들어서야 이를 인지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정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처음 깨닫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른들이 거짓말을 할 때 항상 알아차리던 아이였을 수도 있고 커플이 단 5분간 상호작용하는 것만 보고도 그들의 이별을 예측할 수 있었던 10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현실이 되는 꿈을 계속 꾸거나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느낌이 항상 정확했던 젊은 성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비밀스러운 초능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융은 그의 임상에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는 상담 시작 불과 몇 분 만에 관습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내밀한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젊은 여성을 만났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감동시키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를 볼 때 보이는 것을 담담하게 묘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향직관의 매혹적인 힘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꿰뚫어 봅니다.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숨겨진 역학을 즉시 이해합니다. 단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형적 패턴을 인지합니다. 1단계에서 이것은 마치 인간 영혼을 위한 엑스레이 시력을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융은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불안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가 외부 세계에 대한 위험한 경멸이라고 부르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내적 인식이 너무나 풍부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을 열등하거나 무관한 것으로 치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주적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세부 사항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 이면에 무의식적 역학을 감지할 수 있는데 왜 피상적인 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순수한 의미의 영역에서 살 수 있는데 왜 현재에 발을 붙여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기초의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몸, 현재 순간, 구체적인 현실과의 연결고리인 감각 기능이 퇴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당신의 머릿속에서 상징과 가능성, 미래의 비전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당신의 재능이 당신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가면을 꿰뚫어 볼 때 친구들은 불편해합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모든 것을 과대 해석한다고 비난합니다. 연인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느낌에 노출된 기분을 느끼고 그 수준의 투명함은 그들에게 숨막히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통찰이 정확하더라도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이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의식적 동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향적 직관가의 첫 번째 생존 기술인 침묵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식을 혼자만 간직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사람들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의 깊이를 숨기는 사회적 가면을 발달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당신은 이중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풍부하고 의미 있는 인식의 내면 세계와 평범한 척하는 외부 세계, 이중적인 존재를 유지하는 압박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고독감,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느낌은 2단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당신의 선물이 감옥이 되고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가장 깊은 고립의 원천이 될 때 융이 경고했던 심리적 위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단계는 대부분의 내향적 직관가들이 길을 잃는 곳입니다. 선물이 저주로 변하고 이 유형에 대한 융의 가장 어두운 경고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내면에서 쏟아지는 갈 곳 없는 무의식의 홍수에 잠겨 있습니다. 융은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구체적인 심리적 함정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융이 원형적 과대망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아가 당신이 인지하고 있는 강력한 원형적 내용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집단 무의식에 직접 접근할 수 있기에 어머니, 아버지, 영웅, 현자, 파괴자와 같은 인류 보편의 역할을 봅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 원형들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그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는 현자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대중이 너무 눈이 멀어 인식하지 못하는 진리를 인지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무지한 세상을 돕기 위해 자신의 안녕을 희생해야 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변모합니다. 융은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거나 신성한 사명을 위해 선택되었다고 믿으며 평범한 인류와 자신을 분리하는 거대한 특별함을 느끼는 환자들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교활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인식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보고 있고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패턴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아는 이 지식으로 인해 부풀어 올랐고 당신은 인간으로서의 자신과 당신을 통해 흐르는 원형적 내용물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무의식에 의한 잠식을 경고했을 때 의미했던 바입니다. 당신은 원형적 패턴을 인지하는 사람이기를 멈추고 자신이 바로 그 원형이라고 믿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함정은 현대 심리학에서 정신적 오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관 기능이 무의식적 내용물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패턴을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흡수합니다. 자아와 타인 사이의 경계가 투과성이 되어 거의 녹아내립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가 누군가 우울하다는 것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우울해집니다. 친구가 관계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 그들의 불안이 당신의 불안이 됩니다. 융은 내향적 직관가들이 종종 자신의 심리적 내용물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지하는 심리적 내용물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는다고 관찰했습니다. 당신은 그가 정신적 스펀지라고 부른 것이 되어 주변 모든 사람의 감정적, 무의식적 물질을 흡수합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2차 문제를 만듭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정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내면 세계에 너무나 동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당신의 것이고 무엇이 그들의 것인지 잊어버립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당신이 만들지 않은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당신의 것이 아닌 상처를 치유하려다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세 번째 함정은 그중 가장 위험합니다. 상징적 현실과 구체적 현실을 구별하는 능력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수년간 주로 상징, 의미, 원형적 패턴의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몸, 현재 순간, 구체적 사실에 대한 연결고리인 감각이 너무나 미개발되어 당신은 하브이된 현실과의 접점을 완전히 잃기 시작합니다. 융은 상징적 환상과 문자 그대로의 예측 사이의 차이를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모든 우연의 일치를 우주가 보내는 개인적인 메시지로 해석하고 모든 것이 의미 있고 무작위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마법적 사고의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내향적 직관가는 그림자의 희생양이 될 위험에 직면한다고 말했을 때 의미한 바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하는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이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당신은 상징적으로 진실인 것과 문자 그대로 진실인 것을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을 때 단지 우연의 일치가 있는 곳에서 음모를 보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사건들을 우주적 신호로 해석합니다. 상징적 현실이 더 매력적이 되었기 때문에 실용적인 현실과 관계 맺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중대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혼돈에 굴복하여 당신을 통해 흐르는 무의식적 내용물에 완전히 잠식당하거나 아니면 통합이라는 어려운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진정한 작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자신의 의식의 희생양이 되는 대신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융은 성공적으로 통합된 내향적 직관가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인물들 중 일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내용물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그 내용물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합은 대부분의 심리학 채널이 결코 논하지 않는 세 가지 구체적인 기술을 숙달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기분 좋은 긍정의 말이거나 피상적인 대처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융이 유형과의 수십 년간의 임상 작업을 통해 개발한 심리적 기술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가장 약한 기능인 감각을 개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직관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직관이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현실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매일 의도적으로 물리적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감각과의 연결을 강화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걷기 명상, 몸 안으로 당신을 데려오는 규칙적인 신체 운동, 질감, 냄새, 맛에 주의를 기울이는 요리, 말 그대로 흙과 자라나는 것들과 함께 일하는 정원 가꾸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각 기능은 당신의 직관적 통찰을 담는 그릇이 되어 그것들이 당신의 의식을 혼돈스럽게 범람시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기술은 당신의 인식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융이 형태 없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향적 직관가들은 자신이 보는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통찰을 내면 세계에 가두어 둡니다. 하지만 통합은 당신의 인식을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외부 세계로 가져오는 방법을 찾는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예술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인지하는 원형적 패턴을 포착하는 그림, 이야기,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지적 번역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통찰을 다른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이론 또는 실용적인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찰의 형태를 부여할 때 그것들은 더 이상 혼돈스러운 내적 경험이기를 멈추고 구조화되고 관리 가능한 지식이 됩니다. 세 번째 기술은 가장 중요합니다. 무의식적 내용물에 열려 있으면서도 건강한 심리적 경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은 내향적 직관가들이 종종 두 극단 사이를 오간다고 관찰했습니다. 정신적 오염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개방성 또는 그들의 재능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완전한 폐쇄성. 통합은 중간길을 찾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 내용물에 언제 열리고 언제 닫을지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도적인 사회적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에너지 장 주위의 보호 장벽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격렬한 상호작용 후에는 흡수된 심리적 물질을 방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화 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통찰이 진정으로 직관적인 것인지 아니면 투사, 불안 또는 희망사항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함께 모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부담에서 진정한 선물로 변모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이 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로 말입니다. 당신은 융이 말한 의식과 무의식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통찰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그 통찰을 압도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대신 돕고 치유하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여정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면 1단계의 외로움, 2단계의 압도적인 혼돈 또는 3단계의 희망을 느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융은 내향적 직관가가 인구의 2% 미만을 차지하지만 인류 의식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은 그들의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추정했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고쳐야 할 결점이 아닙니다. 당신의 강렬함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표면 너머를 보는 당신의 능력은 견뎌야 할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며 통합되어야 할 선물입니다. 세상은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패턴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종족이 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집단 무의식에서 가져와 번역할 수 있는 개인들이 필요합니다. 의미의 세계와 행동의 세계 사이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자,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현재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당신의 인식에 도취적인 힘을 발견했지만 관계에서 첫 균열을 느끼고 있는 1단계에 있습니까? 끊임없는 무의식의 홍수에 압도되어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2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저주를 진정한 선물로 바꾸는 통합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된 3단계에 있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내향적 직관가가 절실히 들어야 할 바로 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걸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것의 부담과 아름다움으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통합의 길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자신만의 세계에서 외로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예민함을 보호하고 당신의 인식을 존중하며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그것을 보는 법을 배울 때에만 그 가치가